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자, 오늘은 취업규칙 불이익 등기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냐? 자,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문을 보게 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동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조가 있으면은 노조 대표자가 동의하게 되면 이게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냐? 그 방법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부생명보험 사건하고 방대조합 사건이 있는데 뭐 법리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같이 소개해 드리고 제가 판례 법리를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부생명 사건에서는 그 취업규칙이 있었어요. 상여금 700%를 지급한다. 이런 취업규칙이 있었는데, 이제 상반기 상여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을 했고, 한 번 더 2차로 하반기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럼 불리하죠, 그죠? 상여금 지급하기로 한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으니까. 그럼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없는 그런 회사였어요.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까 전체 근로자가 모여서 동의를 한 게 아니고 부서별로 이제 흩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각 이 변경된 사규 내용에 대해서 변경에 동의한다. 이런 문구를 이제 보낸 겁니다. 이제 각 부서별로 이 변경의 지지와 필요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제 서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별로 사인하는데 일부 부서장이 서명하는 장소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동의서에 사인하는 거였습니다. 그 동의 안 하게 되면 사인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반대하겠다 이걸 표시하는 날은 따로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모아보니까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 겁니다. 과연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동의한 것도 동의로서 인정될 거냐, 이 동의의 방법으로서 문제가 없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환경방제조합 사건도 아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 방제조합이 그 어떤 공단으로부터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퇴직금이 원래 누진제였거든요. 이 누진제를 단수제로, 법정제로 보수규정을 바꾼 사건입니다. 역시 그 전체 근로자가 모인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부 서명을 했습니다. 뭐 찬성하는 사람은 이제 찬성하는 쪽에 사인을 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쪽에 사인을 한 거죠. 그 반대 사인이 있으니까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전체 부서별로 취합을 했고 이 취합된 걸 다 모아 보니까 이 과반수가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게 그 과반수가 모으니까 된 건데 이것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우리 판례의 기본 시각은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회의 방식을 통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집단적이고 자율적으로 동의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럼 전체가 모여가지고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가 과반수가 동의한 거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과연 부서별로 흩어져가지고 부서별로 설명을 하고 부서별로 취합을 했더니 이게 과반수가 되더라. 이 경우도 회의 방식을 통한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거냐.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회람을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또 너무 또 이게 자율적인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퇴색이 되는 거 아닌지,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판례 입장을 볼까요? 자, 판례 입장. 만약에 노조가 없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거냐? 판례의 시각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을 통한 과반수의 동의, 이게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회의 방식을 통한 동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죠. 자, 우리 판례의 시각은 원칙적으로 제일 깔끔한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서 집합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 이게 제일 깔끔하겠죠. 자, 이게 제일 깔끔한데
반드시 이 방식만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전체가 안 모이더라도 사업장의 기구별로,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취합하더라도 자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 측이 부서별로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간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식 이거를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하는 거 인정해 주겠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개입이나 간섭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부서별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해서 집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판례 태도인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서별로 모여서 취합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우리 판례의 입장은 자, 이 취업 규칙을 왜 과반수가 회의 방식으로 통해서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인 거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다. 이거를 저해할 정도로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이 경우가 개입이나 간섭을 한 거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홍보해가지고 이제 회람 돌려가지고 취합했다. 이 경우는 이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강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설명하고 홍보한 거니까 사용자가 개입하고 간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시각은 이런 거죠.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사용자 측은 이제 또 과부로 안에 사인을 하게 하고 모았더니 과반수가 되더라. 이걸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의 또 시각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이 회담을 돌려가지고 이걸 받는 거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동부생명이라든지 혹은 이제 방주조합 사건에서는 이 정도로 부서별로 흩어져 가지고 뭐 의사결정하고서 집약한 것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아주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과반수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 그런 판례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학자들은 이 회람을 돌려서 과반수 동의받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있다 이해하시고 이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재나 다른 교과서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그 시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